여러분, 방학 동안 공부 제대로 한 거 맞아요? 혹시 학원 방학 숙제만 간신히 끝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계약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아요? 수행평가 준비 적응하느라 정신없고, 그러다 보면 중간고사까지 허둥지둥 이 패턴 매 학기 매번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방학을 후련하게 마무리하고 학기를 불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일이 절대로 없을 거예요. 집중해 보시고 제가 딱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반드시 메모하셨다가 이번 방학 끝나기 전에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방학 끝나기 전에 중간고사 대비 플랜을 미리 세워야 돼요. 방학 때는 학교 수업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개학 후 초반에 학교생활 적응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고 결국 시험 기간이 되면 아 망했다, 뭐부터 하지? 딱 이 생각부터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실수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고요. 방학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비 플랜을 짜기 위한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 우선 방학 때 선행학습한 내용을 복습부터 하세요. 방학 동안 미리 공부한 내용 그냥 두면 다 잊어버려요. 방학 마지막 일주일 동안 반드시 선행학습한 내용 개념 복습하고 중요 개념을 미리 노트에 따로 정리하고 반드시 암기하세요. 암기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 선행학습을 해서 방학 동안 고1 1학기 2차 함수까지 정리했다면 방학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개념 암기까지 마무리 짓고 방학 동안 푼 문제들 중 틀린 문제들은 방학이 끝나는 시점에 전부 맞출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이제 2단계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우선 특정하세요. 개학 후에 수업 진도를 따라잡기 바쁘기 때문에 지난 학교 기출문제, 선배들 정보, 학원 선생님 등을 활용해서 미리 시험 범위를 예상해 두셔야 돼요. 시험 범위가 애매한 상태면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계획을 세울 생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험 범위를 미리 특정해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보면 시험 범위 어디까지냐고 계속 물어보는 학교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다들 예상하는 범위에서 중단원 한두 개 들어가냐 마냐인데 그걸 갖고 힘 빼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미리 범위를 예상해 두고 계획을 세우시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시험 준비를 미리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과학은 특히 방학 때 선행학습한 부분이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가능성이 크니까 1단계 내용을 더더욱 지키셔야겠죠. 이제 마지막 3단계는 시험 대비 계획표를 직접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몇 월 며칠에 어떤 교재로 어느 단원 공부하고 언제까지는 몇 단원 끝내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기에는 개학 직후부터 중간고사까지 기간도 좀 길고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공부 계획을 짜는 건 계획을 세워보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특히 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라 일종의 공부 루틴을 짜서 정해둔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지속성 있고 여러분들이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덜 느낄 거예요. 큰 틀에서 공부 루틴을 짜놓고 주 단위로 그 루틴대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일단 이 공부 루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어떤 교재들로 얼마나 반복할지가 중요해요. 보통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 그리고 정석 같은 개념서와 센수학 같은 일반 유형서, 그리고 일품 수학이나 고쟁이 같은 심화 유형서,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집까지 해야 돼요. 여기에 학교 기출문제들도 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죠. 보통 1학기 중간고사가 4월 말이니까 그래도 4월 첫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한 루틴 속에 속하는 교재들의 1회독이 완료되어야 돼요. 그럼 얼추 5주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 범위를 5로 나눠서 주차별로 끝내야 될 단원들만 정해놓는 거예요.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시험 기간에 뭘 하느냐보다 평소에 얼만큼 완성된 상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시험 기간 동안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보다 평소에 미리 공부 완성도를 높여놓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개학 전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교재로 공부할지 주차별로 어디까지 끝낼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스스로 정해서 탁상형 캘린더에 써두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니까 반드시 해보세요. 이제 2번째, 세운 계획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플랜만 세워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실천할 수 있게 공부 루틴이 돌아가게끔 하려면 습관이 뒷받침돼야 돼요. 앞서 설명드린 공부 루틴이 제대로 작동되게 만들기 위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요 과목의 최소 하루 공부 시간을 정해두는 거예요. 시험 과목이 많아도 특히 주요 과목인 수학이나 과탐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이상 투자해야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은 90분, 과탐은 40분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각자 학원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요일별로 주요 과목이 투자해야 하는 최소 공부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이때 공부 시간은 여러분이 온전히 혼자서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학원 수업 시간이나 학원 숙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 빼세요. 온전히 여러분들이 기존에 몰랐던 내용에 투자하는 최소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활용해서 최소 공부 시간을 채울 수 있게 당연히 노력하셔야겠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공부하는 걸 유난이라고 얘기하는 주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시하세요. 그런 친구들은 멀리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2번째 방법은 백지복습과 오답 분석, 오답 관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개념의 완성도를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보통 체크하냐면 그냥 교재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알고 있지, 아 나 이거 맞아 이런 거였지 하면서 넘기고 끝내는 학생이 열의 9이에요. 중학교까지는 이래도 돼요. 그런데 고등수학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백지 복습하셔야 하고 말 그대로 책을 덮고 백지의 특정 단원의 개념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덮고 직접 써봐야 개념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숙달된 상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백지 복습이 끝나고 나서는 문제집을 풀고 틀린 문제들을 이용해서 오답 관리 노트와 분석 노트를 쓰셔야 돼요. 노트 작성법은 제가 잘 정리해서 이 영상에 잘 담아놨으니까 우측 상단 클릭하셔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개념 완성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답 노트 작성을 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백지 복습을 해서 개념의 완성도를 만든 후에 문제를 풀면서 오답 노트까지 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번에 중간고사 박살내야지 이게 아니라 몇 점 이상 받을지 과목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수학 95, 국어 90, 영어 85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목표가 높은 것도 물론 좋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게 지난 시험지를 참고해서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 점수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한 후에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라는 게 하는 과정의 재미보다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로 받는 점수가 설정한 목표와 일치하거나 그 이상이 되었을 때의 재미가 대부분이니까 목표 설정까지 반드시 해보세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개학 직후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 3가지가 있어요. 심플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데 수업 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24시간 안에 복습하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을 배운 당일에 복습하면 기억이 훨씬 오래가요. 나중에 몰아서 복습해야지? 아니면 오늘 시간이 좀 없으니까 주말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복습이 아니에요. 기억 다 잊고 나서 다시 공부하는 거죠. 무조건 당일에 복습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망각하는 건데 바로 학교 내신 기출문제 연습과 모의고사 문제 훈련이에요. 학교 내신 기출문제들을 구하고 개학 후에 한 달이 지나고 본격적인 시험 기간에 돌입하기 전에 시간을 재서 기출문제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약한 단원을 가려내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기간엔 약점 단원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도 참 문제인 게 내신 위주의 일반 심화 유형서만 연습을 막 하다 보면 정작 모의고사와 내신 점수 사이의 괴리가 점점 심해져요. 마더텅 모의고사 기출문제집도 시험 공부할 때 루틴에 반드시 추가해서 같이 공부해주세요. 재수생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여유롭게 따로 모의고사를 대비할 시간을 이렇게 시험 기간에 모의고사 기출까지 같이 봐주셔야 돼요. 물론 상위권이 아니라서 일반 유형서를 완전히 숙달해내는 것도 벅차다면 단계별로 우선 일반 유형서와 심화 유형서부터 완전히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공부 루틴 계획의 점검과 수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100% 완벽할 순 없어요. 개학 이후에 루틴대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현재까지 공부 진도를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나가세요. 계획을 못 지켰다 해서 좌절할 필요 정말 하나도 없고 계획이 왜 못 지켜졌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방학이 끝나면 개학하자마자 정말 정신 없을 거예요. 이때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면 결국엔 벼락치기로 또 중간고사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어서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딱 3가지예요. 우선 중간고사 대비 플랜을 세우고 공부 루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개학 이후에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벌써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부터라도 방금 설명드린 내용 잘 지키셔서 방학 마무리 잘 하시고 학기 맞이해서 중간고사까지 쭉 달리시면 수학 3, 4등급이었던 친구들도 틀림없이 2등급에 안착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직접 계획을 세우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전부 달아드릴게요.